네, 한 주를 정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주간 마감에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부터 연일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큰 낙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 들어서 지금 3% 넘는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는데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장님? 오전에 좀 당황스러웠죠. 네네. 일단 지금까지 패턴은 괜찮았었는데 아직까지 둘리지 않은 것을 봤을 때는 금요일이기도 하고 네. 어제 잠깐 기억을 해보시면 외국인들이 만기일 날 팔다가 다시 매수를 했었죠. 그러니까는 와 만기일까지 잘 넘어갔는데 만기일 이후에 후폭풍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를 고민했던 상황에서 아침에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는 갑자기 이스라엘 이슈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금요일이기도 하고 손이 빠른 분들은 일단 도망가고 있는 중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내가 도망갔을 때 내 가진 포트를 무너뜨리고 도망갈지 아니면은 최근에 들어갔던 것들을 단타로 들어갔던 것들만 이미 정리라는 물량인지 이것은 아직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오늘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면 외국인들이 기조적으로 파느냐 했을 때 지금 800억 팔거든요. 얼마 안 팝니다. 그리고 많이 5,300억 정도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데 그중에 4,100억이 금융투자입니다. 근데 금융투자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매매와 연관이 있는 것만큼 그 프로그램도 지금 거래소 5천억 이상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제 만기 이후에 조금 숨고르기를 하려고 좀 어느 정도 폼을 잡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이란 이슈가 네. 터지는 바람에 다소 격한 조정이 나온다. 자세한 거 이따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어제까지 7거래 연속 랠리를 이어왔고 외국인도 거래소에서 7거래 연속 순매수 적극적으로 나서줬는데 오늘 매도로 돌아섰습니다만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수급 살펴볼까요? 일단 800억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 저희 선거 이후에 네. 4조 이상 매수한 거 기억을 하실 거고 네. 4조 매수하고 800억 파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죠. 잠시 화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거래일 동안에 외국인은 지난주도 샀는데 2조 600억 샀습니다. 많이 샀습니다. 기관은 9,400억 정도 매도했고 개인 투자가는 1조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보시면은요. 우리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는 3,400억 매수, 기관 투자가는 300억 매수,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2,8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 특징을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다소 제가 지난주에 우리 현충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네. 주간 마감을 쉬었죠. 네. 지난주에 오고 싶었는데 좀 아쉬웠죠. 장이 좋을 때요. 네. 그런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주만 좀 추려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미중 2차 무역 협상 합의안 마련 중 그렇죠. 아직까지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 얘기 중이다. 근데 그들이 주고받은 것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유학생이라든지 히토리를 주고받은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관세율은 여전합니다. 똑같습니다. 관세율을 낮춰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 주, 오늘은 아마 대부분 출연자분들께서 이런 얘기 안 하실 거예요. 거래대금 증가 중이고 또 뭐가 증가 중이냐면 고객 예탁금이 증가 중입니다. 네. 고객 예탁금 62조까지 올라왔고 65조가 고점 레벨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게 시장 좋을 때 어제까지 막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보시면 이렇습니다. 일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데 급등이 그저께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다소 무거운 종목들이 실적 서프라이 나왔을 때 좀 움직여요. 이게 뭐냐면은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이것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심하냐면 일부 쇼커버링이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워낙 실적 베이스로 가지 않은 종목들이 숏이 즉 공매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바스켓으로 좋아지다 보니까는 조금만 이슈가 나오더라도 그들이 매수로 감기 때문에 갑자기 15%, 20%씩 급등이 나오는 현상들이 보면서 일부 투자자 어땠습니까? 헛헛했던 거죠. 미국에서 법안 때문에 잘 안 좋아 내가 버렸는데 갑작스럽게 20%가 올라버리니까 그냥 작은 종목, 테마성 종목이 아니고 10조 이상, 몇 조 이상, 조 단위 종목들이 20%씩 올라대는 걸 보니 투자자들의 포모는 더 오고 있지 않나? 아마 대부분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대부분 버렸던 것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와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 네. 페이지 보여주시면은 이거죠. 어제까지 얘기입니다. 미국의 CPI 잘 넘어갔어요. 컨센 이하 나오고. 사실 근데 그 전에도 잘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기억해 보시면 수요일 날 방송에서는 내일 내마녀의 날 어떻게 넘어갈까 이것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은.
근데 어제 잘 넘어갔죠. 장중에 팔다가 동시효과 때 외국인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까지, 오늘은 봐야겠지만은 선거 이후에 어제까지 대부분 외국인들 패턴이 뭐냐면은 종가 때 매수가 확확 들어와요. 그 코스닥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들 자체가 일단은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일단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매수가 많이 들어오죠. 다소 과한 매수가.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포모에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현장에서 느끼다 보면은 포모는 굉장히 자주 느끼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게 종목에서 느끼는 포모와 혹은 시장에서 느끼는 포모는 체질이 다릅니다. 근데 종목에 느끼는 포모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그 종목을 안 보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시장이 2,900, 2,920, 좀 있으면 3,000, 3,000 언제 갈까요? 이미 갔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 아까 저희 그 쇼커봉성 네. 그런 종목들을 말씀드린 이유도 그쪽으로 또 쏠려요. 매매가. 실적 시즌도 기억을 해보시면은 실적 시즌 조선주 한번 뜨면은 그다음 방산할 때 그 다음 발표 뭐예요? 그것만 찾잖아요. 똑같이 다소 우리가 많이 봤었던 종목들이 그쪽으로 쳐다보는 현상들이 이번 주엔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때 쳐다봤을 때는 또 안 가죠. 어제 조선주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얄궂게 오른 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은 오른 건 좋다. 이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오른 거를 쫓아잡을까 말까라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오늘 지금 이란 이스라엘 중동 리스크가 나오면서 시장을 일단 이렇게 억누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워낙 지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계속 뭐 시장이 오를 수는 없는 것이고 조정이 좀 불가피한 측면들도 있고 고민이 좀 있는 시점이다라고 봐야겠고요. 이번 주 코스피 매수 상위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빨리 볼게요. 뭐 네. 이거 별로 안 궁금하실 텐데 그래도 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제일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2조 산 것 중에서 3,800억이면 다소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하이닉스에서 3,000억 정도, 현대차 1,900억, 현대일렉 1,400억, 삼성중공업 800억 순으로 오랜만에 자동차가 들어왔다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네. 현대일렉, 전력기기 그리고 조선주까지는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 보시면 하나오션을 갑작스럽게 좀 들어온 모습이 보이고요. 카카오도 이런 카카오가 아니었는데 오늘 AI 투자 나왔었죠. 카카오도 매수가 들어오는 중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2차 전지가 들어왔을 때 좀 반갑죠. 반가운데 또 오늘은 또 2, 3%가 좀 빠지고 있으니 조금 이 기조적으로 실적의 연속성을 봐야 된다는 측면이고 네. 삼성물산, 신성통상 같은 경우 오랜만에 나왔는데 일부 이제 공개 매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라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익이 나고 계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조정 시에 좀 장중에 들어가신 것 같고요. 대한항공, 농심, 아모레퍼시픽, 현대 로템 순으로 들어왔다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바로 코스닥 말씀을 네. 드릴게요. 지금 코스닥 보시면은 알테오젠, 실리콘트, 파마리서치, HPSB, 휴젤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외국인이 업종이 다변화합니다. 그러네요. 반도체도 들어와 있고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바이오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기관 투자가 보시면 알테오젠, ABL 바이오, 우리기술투자, 휴젤, 휴제에는 어떻게 보면 컨텐츠도 들어가 있고 바이오도 들어가 있고 개인 투자자 보시면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신규 상장주도 들어가 있고 네. 이런 부분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은요, 요런 좀 이번 주에 기관 투자가라는 외국인 매매 특징은 분산되어 있다. 시장이 오를 때는 예전에는 시장이 좀 약간 선물 옵션으로 땡긴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분산되어 있을 때 대부분 투자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삼성전자를 땡긴다, 하이닉스를 땡긴다. 좀 시총 1, 2위 종목으로 좀 그 집중되는 네. 경향이 있는데 다소 퍼져 있다는 점이 특징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움직임은 좀 여러 섹터 안에 퍼져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거래소에서 현대차를 매수한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일정을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FMC도 기다리고 있죠, 부장님? 네, 오랜만에 다음 주 일정은 꼭 적어놓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난주까지는 매크로 좀 덜 보셔도 된다라고 한 거 기억을 하실 텐데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보시면은요, 15일, 그러니까 당장 바로 오는 주말부터 G7 정상회의 하게 되죠. 17일까지 하시는 건 참고 부탁드리고요. 17일 날 보면은 제가 금리 이벤트 한 주에 2번 껴있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BOJ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5월 소매 판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18일 보시면 그래도 중국 6.18 쇼핑 축제, 그래서 소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날 밤이죠. 그날 새벽일 텐데 미국 FOMC 기준금리 결정입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19일 날 새벽 3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거 일정 좀 체크해 주시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지수가 지난번 제가 저 주간방송 진행을 꽤 오래 하면서 중동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일단 좀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번은 기억을 나거든요. 지난번 때.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 레벨이 달라요. 그때는 2,400, 2,500 미리 빠지다 거기서 밑으로 확 빠진 경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다가 첫 조정이 나온 경우거든요. 그런데 첫 조정이 나왔는데 주말에 좀 뉴스가 지금 굉장히 험악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다음 주에 금리 이벤트가 2개나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많이 빠진 거 내가 오늘 사야지 라고 했을 때 일단 한 번은 좀 주저했으면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원래 이럴 때 장이 강세장일 때 이런 이벤트가 없으면은 포트 리밸런싱을 해야 됩니다. 좀 약한 거 팔고 지금 원래 사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한 번 정도만 참으면 어떨까 다음 주에. 좀 그 금리 이벤트를 보고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금리 이벤트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시장이 좀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9일 날이 미국 중에 또 쉽니다. 쉬기 때문에 그 금리 발표하고 또 그 다음 날 쉬고요. 그럼 우리 시장이 그때 좀 바짝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 지난 다음에. 네네. 그리고 그 20일 보시면 중국의 6월 LPR 그 대출 우대 금리라고 그러죠. 발표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일정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 연준의 FOMC도 있고 여러 일정들 잘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다음 주 투자 전략도 세워주실까요? 네,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까지 저도 방송을 출연하면서 3천 언제 갑니까? 라는 부분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그 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은 아무것도 중요치 않습니다. 라운드 넘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3천이 갔을 때 내 계좌가 마이너스면 얼마나 더 열받습니까? 그죠? 상징적인 3천이다, 2,900 돌파다 이것보다는 내 포트가 얼만큼 건실한가, 내가 현금이 얼만큼 갖고 있는가 이거가 지금 고민할 때입니다.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제까지도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이 오른 건 좋은데, 그렇죠? 오른 건 좋은데 언제 조정이 나올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개별주 분봉처럼 올랐잖아요, 네. 코스피가. 네. 그렇죠. 맞아요. 개별주 분봉 쫙 거래 떠질 때요. 그러면 여기서 두세 번 쉬어도 돼요. 됩니다. 되는데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틀 전에 잠깐 15포인트 쉰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막 놀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플러스 내긴 냈는데요. 항상 시장은 언제든지 비단 오늘 중동 이벤트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미 오른 것 때문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현금입니다. 현금. 그렇다고 또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인버스를 제 인생에 한 번도 산 적은 없는데 이럴 때 인버스 기장 빠질까 봐 그러는 것보다는 현금을 만드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런데 조방원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혹은 신재생 이런 여러 가지 섹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섹터들의 논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요거를 사야지 팔아야지 완전 지금도 짱짱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 중에서 내가 없는 거를 현금을 통해 나중에 다음 주에 안정화되면 들어갈 수 있겠다는 계획과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그죠? 지금 당장 도망가라. 신용은 좀 살짝 팔아야죠. 근데 현금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당장 내가 눈이 뻘개서 사는 것보다는 다음 주에 이런 이벤트가 그 다음에 시장에서 다행히 사게 해줘요. 지난주처럼 사게 해줍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그러니까 조금은 그 시점을 보여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겁니다. 중동 이슈, 이벤트 대기 중에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서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또 빠져 또 올라가요 또. 그죠? 네. 그러면 일부 현금을 가지고 조금씩 좀 작은 물량이나마 트레이딩을 일부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일부 내가 그걸 빠지더라도 그건 더 사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1억 포트가 있는데 갑자기 몇 천만 원을 더 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몇백 단위로 조금씩만 해보면은 거기서 내가 다음 주에 빠져서 더 사든 혹은 여기서 오르면 내가 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 더 올라가면 불불 타든 이런 식의 조금 전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조바심이 가장 어렵고요. 3천 라운드 넘어 아무것도 안 중요합니다. 여기선 평정심 가장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중동 이슈와 함께 다음 주에 FOMC와 같은 굵직한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트레이딩보다는 관망해보자라는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